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 전문가 빰빠라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휴가철인 7월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휴가철에 특히 더 잘 챙겨야 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보험회사죠. 네, 내가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더라. 그리고 블랙박스가 잘 작동돼야 할 텐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등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아닌데 나는 남자친구? 네, 몸이 아프고 다친 건 당시 정신이 너무 없어서 느끼지 못하다가 저녁 때부터 혹은 다음 날부터 점차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한번 저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 교통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차에서 내리셔야 돼.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고 정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억울한 사고일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로만 진행을 한다면 사고가 난 사진 그리고 앞뒤 도로 상황을 찍어놓는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난 요 부위만 가까이 근접 사진만 많이 찍어놓으세요. 파손된 부위만 집중을 하시죠. 맞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지 실선인지 점선인지 그리고 바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찍어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주변에 이제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도 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거 찍는다고 뒤로 가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안 돼요. 2차 사고가 되게 맞아요.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그거 진짜 위험하니까 일단 그쵸. 사고에만 집중하실 건 아니니까 네. 중요한 거는 바퀴 진행 방향, 차선, 접촉사고 부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놓되 주변의 차 상황들, 교통 상황들 잘 보시면서 사진을 찍어 두셔라라는 거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과 상대방은 물론 가입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이 중에서 책임보험은 두 개의 의무계약 사항이 해당되는데요. 네. 의무계약 중에서 대인배상 1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다친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그렇죠. 배상해준다. 네,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사망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상 시 보상받을 수 있고요. 단 3천만 원 전부를 받는 게 아니세요. 3천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상해 급수는 또한 1에서 1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대인이란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 시 보상해주는 담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자동차 보험과 오토바이 보험 보상해주는 대인 1 그리고 대인 2의 차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게요. 우선 대인 1은 의무가입이에요. 그래서 한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타인을 위한 항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 신체 보상은 여기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도 다치지만 나도 다치는데 나에 대한 신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해 급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1에서 14급으로 나눠진다. 1급이 제일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1급과 14급 요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네, 14급은 수족지 관절 염자, 사지의 단순 타박 등의 경추, 요추 염자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좀 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한 12급 정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뇌진탕은 11급 진단을 받게 되고요. 사고가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1급은 정말 많이 높아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양안 안구 파열로나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한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시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을 이야기합니다. 좀 진짜 심각하죠. 심각한. 네. 그쵸, 맞아요. 진짜 심각한 사고일 때. 맞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인 2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대인 2는요 선택 가입이에요. 그래서 한도 조정 가능합니다. 이 또한 타인을 위한 항목으로 또한 봅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인 2는 타인 신체에 대한 추가 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한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상대방 신체 보상에 대한 금액이 몇억, 몇십억이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모든 보상이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인 2가 들어가면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신체 보상에 대해서는 금액이 몇억, 몇십억이 나오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모든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그쵸. 거. 네. 5056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아내분과 함께 휴가를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앞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남편분은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상해 등급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방금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긴 네.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뇌진탕은 네, 맞아요. 말씀하세요. 11급 진단을 받게 되고요. 사고가 사실 이 정도면 크게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쾌차를 서둘러 하셨으면 좋겠고요. 뇌진탕은 특히나 더 많은 게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요. 벌떡벌떡 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뇌진탕이 꽤 흔하다라고 우리가 뇌진탕 하면 누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뇌진탕을 겪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게 사실은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진탕 진단 받으셨네요. 그런데 한번 뇌진탕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사고가 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졸음운전을 했었고요. 아이고야. 네, 트럭 밑으로 차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머리에 심하게 충격이 일어나서 뇌진탕 진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거리고요. 한 일주일 내내 약을 먹어도 좀 진정이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그 증상들을 의사 선생님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올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정말 이거는 정말 많아요. 점수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사건 사고들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데 혹시 강남역에서 굉장히 차 한 대가 무슨 현대 땡땡 시스 차가 있었는데요. 이건 다 말한 거랑 마찬가지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게 뉴스 메인이었어요. 네. 그 14명을 추돌 했고요. 네. 네, 급발진해서 그 1층의 유리를 받은 사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분이 제 고객님이셨거든요. 한 분은 게다가 임신 중이셨어요. 아이고야. 쌍둥이 임신 중이셨는데 그때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로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시기도 했고 어지럼증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급발진 사고들 요즘에 참 많이 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1과 대인 2 이 부분이 모두 타인을 위한 항목이라는 거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대인 2가 들어가면 종합보험이 되는 거고요. 네. 대인 1은 필수이고 정해진 한도가 있는 반면에 대인 2는 선택 항목이고 가입에 따라 무한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담보가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선 나를 위한 또 나를 위한 보상도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자손,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상 자동차 상해 특약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손과 자상을 정확히 부르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로 부르는데 여기서 자손은 상해 등급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은 보상이 안 돼요. 네, 그에 반해 자상, 자동차 상해 특약은 무한으로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손은 대인 1처럼 상해 등급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상은
자신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에서 전액을 보상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후유증이 정말 심각하죠. 언제 제가 한번 요 얘기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지 교사로 15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바쁘게 다니는 편이어서 저보다 바쁜 분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만큼 멋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신 거죠. 내리막길에서 서 있는 차를 못 보고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운전석 앞바퀴 휀다가 완전 꺾여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입원할 시간도 내기 어렵고 치료를 꾸준히 시간 내서 받으러 다니다가 다리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3주 만에 합의를 보내셨어요. 보셨어요? 이후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으셨고요. 네,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계속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3부를 저희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합의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합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3부 누가 맞춘대요? 3부 누구 마음대로 맞춰? 그러게요. 3부 내용 3부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4부에 나도 3부 안 맞힐 건데. 조금 더 그럼 가볼까요? 이제 전문가님이 저를 배제하고 이제 진행을 막 하십니다. 3부 내가 맞춰야지 자기가 막 맞추고. 맞춰주세요. 3부. 알았어요. 네. 저랑 PD랑 깜짝 놀랐네요. 3부 맞힌다 그래가지고 시계 보고 지금 맞춰야 되나? 그러네요. 네, 맞힐 시간이 됐네요. 전문가님이 나보다 낫네. 근데 궁금한 게 일단은 합의를 보셨어요. 3주 만에 합의를 보셨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차가 서 있는 거를 못 보고 가해자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 상대차 과실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금이 사실은 중요한 건 합의는 정말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의금이라는 명목 자체가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받습니다. 휴업손해면 휴업손해까지 모두 받기 때문에요. 치료를 하시면 더 이상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합의가 그래서 끝났으니까. 합의는 3주 만에 하면 안 돼요. 조금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대 보험 회사도 그렇고 상대방도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제 이분도 빠르게 합의를 해 주신 건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근데 3년째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마비 증상까지 또 있으시다고 하니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4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대인 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4부에서는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저희 전문가 분들께 직접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해 주신 분들의 사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저희가 오늘 4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어떤 고민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던 중 보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은행 어플을 통해 제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지인 통해서 가입한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납입을 완료한 상품도 있고요. 그런데 어플로 확인해 보니 운전자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은 하나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다른 걸까요? 그리고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참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50대 후반 그것도 남성분인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다르다는 걸 모르실까? 저처럼 젊고 여성들 이 자동차 잘 모르는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희 PD가 옆에서 여성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젊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 기계나 자동차에 여성보단 남성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 뭐 남녀를 차별두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더 잘 아니까. 더 많이 운전을 하시기도 하죠. PD님 얼굴이 빨개졌어. 내 얼굴이 더 빨갛지 않아요? 오늘 끝나고 남아요. 한 번 볼게요. 진짜.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50대시면서 남성분이시면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실손보험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그건 많이 모르실 수 계시고 있어. 응.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중복보상, 비례보상 등등 이건 되고 이건 왜 내가 매달 내고 이거는 왜 1년만 내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그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모르실 수 있는 막연히 알고 있고 응. 아시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거지. 맞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되게 놀림 받았었는데. 아, 되게 되게 이렇게 동지애가 생기네요, 이분과. 어쨌든 자, 사연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은퇴를 앞두고 보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여러 개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걸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도 역시. 자, 두 분 전문가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께서는 납입이 완료된 좋은 암보험도 있으셨고요. 실손보험도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이미 하셔서 네.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잘 납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장은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네. 다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을 총 5건이나 가입하고 계셨거든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셨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운전자 보험은 일단 중복 보장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는 보험 상품 안에 운전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요. 아, 그것도 되게 웃겨요. 내가 암보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암특약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운전자 보험 안에 운전자 특약 없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웃겨요. 그렇죠. 그거를 가입하신 분도 보고 웃어요.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름이 운전자 보험이야.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부르기 쉽게 말을 해놓은 거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특히나 전문가님들은 압니다. 운전자 보험 안에는 어마어마한 상해 특약을 또한 넣을 수 있어요. 특히나 하나 더 내가 병원에 갔던 이력들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보험 가입이 쉬울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상해보험이죠. 그렇죠. 상해보험을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는 거죠. 상해보험 안에 운전자 특약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걸로. 화낸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이거 이따가 저희가 한번 화낸 거 같은데. 한번 짚어드리는 건데 네.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특약을 준비하는 이유도 이따가 후반부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사연자분이 사실 가장 궁금해했던 포인트가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였어요. 맞아. 차이가 뭐냐? 근데 여기서 여러 건의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중복 보장이 되나요? 그 차이였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 사건 일 때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건일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장. 그렇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이것도 거의 맞다고 해석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물보상, 대인보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벌금, 뭐 방어비용, 사고 치료비 등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선택사항일까요? 필수. 아니죠. 네, 맞아요.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죠. 물론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을 건데 근데 아직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특히 운전자 보험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운전자 보험의 대인 벌금의 최대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의 13항 즉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 발생 시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을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설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대인 벌금을 3천만 원 또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 보험을 유지 중이시라면
조금 눈여겨보고 내 보험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지 않고 기존에 벌금 2천만 원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은 3천만 원짜리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면서 1,000만 원의 벌금 특약만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지금 벌금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에 대한 이슈입니다. 작년에 유명한 한 자동차 사고 관련 변호사님이 광고를 해서 큰 이슈가 됐던 특약입니다. 원래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었던 단계는 검찰로 기소된 후부터였는데요. 그런데 검찰로 가기 전에 우리 어딜 가죠? 경찰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도 변호사의 선임을 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신설됐죠.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점 21년 1월 이후 실시된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수사권. 네. 네, 자꾸 혀가 말리네. 죄송해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검사의 권한을 나눠 갖게 되면서 맞아. 이 특약의 맞아요. 필요성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찰은 수사 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 기소 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확대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되기 전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서 조사를 잘 받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운전자 보험의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다시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운전자 보험이 총 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건 제대로 된 걸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사연자분의 운전자 보험은 상품명은 운전자 보험이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해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필요한 특약인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준비되어 있던 보장은 2023년 말 연말에 준비를 시작하셨고요. 나머지 납입이 끝난 운전자 보험과 그 전에 준비하셨던 운전자 보험은 사실상 상해보험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잘 되어 있었느냐? 사실은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무리 상해보험이라고 하지만 보장보다는 적립보험료가 정말 많이 섞여서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건 보험 딱 한 가지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의 운전자 보험 중 실질적인 운전자 보험 1건과 상해보험으로서 상해 후유장이 1억,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상해 입원비 3만 원 그리고 골절 관련 특약이 있던 운전자 보험 1건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좀 과감히 정리를 좀 도와드렸어요. 5건의 운전자 보험만 보험료가 총 12만 원 정도였는데요. 상해보험과 운전자 보험만 남기니 4만 원이면 아주 충분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운전을 업으로 해서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만 12만 원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분은 운전자 보험 나는 운전자 보험이 왜 5개나 있지? 아니 여기에만 12만 원을 매달 내고 있어. 아니 내가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내지 하는 의문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뭔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상해보험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뭔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 저축을 하는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립보험료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대로 쌓이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조금씩 자꾸 야금야금 가져가. 그럼 도대체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의문이 드신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고 그 돈으로 차라리 제대로 저축을 하시든가 정말 필요한 것을 쓰셔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권혁수 전 전문가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왜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특약을 넣었을까요? 네, 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간편보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기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병자형 보험이라고 그죠, 하죠. 네. 예를 들어 고혈압 약만 복용하셔도 건강체 보험을 준비하시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병자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이 알릴 의무 사항이 일반 건강체 보험보다는 일반 유병자형 보험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즉 보험 소비자가 유병자
라고 하시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건강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험료를 저렴하게 따라서 상해 특약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몇 번 다니셨던 분들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실 거거든요. 보험 가입이 어려우실 때 운전자 상해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의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보통 20년 납, 20년 만기로 확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20년 납, 80세 만기, 90세 만기 등으로 일정 기간만 딱 납입을 하고 보장만 받으실 수 있어서 상해 특약을 충분히 넣어서 준비하기가 아주 수월했는데요. 요즘은 운전자 보험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똑같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상해 특약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이 더 유리했던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나에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사연자분께서는 두 분 전문가님의 꼼꼼한 점검 그리고 솔루션 덕분에 굉장히 흡족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고민이었던 운전자 보험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되게 안심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또 평소에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대인 1과 2는 모두 타인을 위한 항목, 차이는 대인 1은 필수 책임보험, 대인 2는 선택보험이며 대인 1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요. 대인 2는 가입에 따라 무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자손과 자상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손은 상해 대급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향후 치료비 위자료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상은 무한으로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